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아인슈타인은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중학생 소녀 수진이 그의 옆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앉았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뭐 하고 계세요? 안녕, 어린 숙녀. 나는 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지. 별이요? 밤에 반짝이는 그 별이요? 와, 멋있어요. 근데 왜 별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별은 단순히 밤하늘을 밝히는 빛나는 점이 아니라 우주 속에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원소와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화학 공장이지. 화학 공장이요? 별이 어떻게 공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공장은 소리가 엄청 크고 연기도 나는데요. 별은 아주 조용히 작동하는 공장이란다. 뜨거운 중심부에서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를 결합해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지. 이 과정을 핵합성이라고 부르지. 핵합성? 어렵게 들리는데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풍선을 불면 공기 분자들이 풍선 안에 모이잖아. 마찬가지로 별의 중심부에서는 엄청난 압력과 열 때문에 수소 원자들이 서로 가까워져서 헬륨이라는 새로운 원소로 바뀌는 거야. 오, 그럼 별이 계속 그렇게 바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시작에 불과하지. 별이 나이가 들수록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기 시작해. 헬륨은 탄소로, 탄소는 산소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철 같은 원소를 만들어내지. 철이요? 그럼 제가 쓰는 연필이나 책상도 별에서 나온 건가요? 그렇단다. 내가 쓰는 연필심, 책상, 심지어 너 자신까지도 모두 별에서 태어난 물질로 만들어졌지. 우리는 별의 먼지라고도 부르지. 와, 진짜 신기해요. 근데 철이 만들어지면 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야. 철은 별이 더 이상 핵합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단계야. 철이 중심에 쌓이면 별은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초신성이라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게 돼. 초신성? 그것도 처음 들어봐요. 폭발하면 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 후에 별의 중심은 아주 작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변하지. 그리고 폭발 과정에서 별이 만든 모든 원소가 우주로 흩어져서 새로운 별이나 행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야. 그럼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별에서 나온 거네요? 진짜 우주가 공장 같아요. 맞아. 우주는 정말 거대한 공장이자 순환하는 시스템이지. 그리고 내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너와 별이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구나. 알겠어요. 이제 친구들한테 저도 별에서 태어났다고 자랑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천만에, 수진. 너처럼 호기심 많은 아이가 있어서 내가 더 고맙구나. 별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물어보렴. 햇살 아래에서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고 수지는 별과 우주의 비밀을 새롭게 깨닫는 기쁨에 차 공원을 떠났다. 아인슈타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우주의 비밀은 언제나 새로운 세대가 풀어갈 것이라며 조용히 중얼거리며 다시 생각에 잠겼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오후 공원의 나무 아래 아인슈타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얼마 전 만난 소녀 수진이 가방을 흔들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아인슈타인 할아버지. 저 다시 왔어요. 어서 오렴. 수진, 내가 올 줄 알았지. 오늘은 무엇이 궁금하니? 지난번에 별이 만드는 물질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60휘랑 26화이라는 이상한 기호들이 나오던데 그게 뭐예요? 아, 철60과 알루미늄 26마리구나. 이건 별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특별한 방사성 동위원소란다. 우주에서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흩어지는지 알아내면 별의 삶과 죽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방사성 동위원소요? 그게 왜 중요한데요? 좋은 질문이야. 이 동위원소들은 초고성, 즉 아주 큰 별들이 폭발할 때 만들어져서 우주에 흩어진단다. 그런데 이들의 비율, 특히 60-26의 비율이 초신성 모델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그럼 그 비율이 뭐예요? 그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60V와 26R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별에서 만들어져. 60V는 별의 중심부, 철이 형성되는 깊은 곳에서 주로 만들어지고 26R은 별의 바깥쪽, 수소가 타는 부분에서도 만들어지지. 그래서 그 비율을 보면 별의 내부와 외부가 얼마나 잘 섞였는지 또는 초신성 폭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단다. 우와,
그럼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비율은 어떻게 돼요? 감마선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안의 60피 26호 비율은 대략 0.18 정도야. 하지만 이 비율을 기존의 초신성 모델로 예측하면 3배에서 10배나 높게 나와. 이 불일치를 해결하는 게 천문학의 큰 숙제 중 하나란다. 왜 그런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건가요? 여러 가능성이 있지. 핵반응 네트워크의 불확실성 때문일 수도 있고, 항성 모델의 물리적 매개 변수, 예를 들어 별의 회전 속도나 폭발 에너지가 잘못 반영되었을 수도 있어. 그럼 할아버지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시험에서 밝혀진 건 핵반응 네트워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59V가 중성자를 포획해서 60V로 바뀌는 반응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걸 발견했지. 이 말은 이제 초고성의 회전 속도나 폭발 가능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야. 초고성의 회전 속도요? 그게 왜 중요한데요? 별이 빨리 회전하면 내부가 더 잘 섞이고 더 많은 중성자가 만들어지면서 60V 생산이 증가해.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도 관측된 비율과 여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아마 별의 폭발 가능성, 즉 explodability라는 개념을 다시 연구해야 할 거야. 어떤 별은 폭발하지 않고 블랙홀로 바로 붕괴해버리는데 이런 경우 60V는 우주로 방출되지 않지. 이걸 더 정확히 이해하면 60V 26호 비율 불일치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거야. 그럼 천문학자들이 이제 뭘 할까요? 새로운 별의 모델을 만들고 폭발 가능성, 회전, 그리고 폭발 에너지를 재조정해야겠지. 그리고 더 정밀한 관측을 통해 이 이론들을 검증해야 할 거야. 결국 우주는 언제나 더 많은 질문을 던지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와, 정말 대단해요. 할아버지랑 얘기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너처럼 호기심 많은 사람은 우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언젠가 내가 이 문제를 푸는 천문학자가 될지도 모르지. 수지는 웃으며 아인슈타인에게 손을 흔들고 떠났다. 아인슈타인은 그녀의 밝은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세대는 언제나 가장 좋은 질문을 던지는 법이지라고 중얼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우주의 심장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창조 핵합성과 초신성, 별의 심장에서 벌어지는 핵합성. 핵합성이란 원자핵이 결합하여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핵합성을 통해 새로운 원소를 생성합니다. 태양과 같은 별은 대부분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수소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더 거대한 별들은 헬륨, 탄소, 산소, 심지어 철까지 만들어냅니다. 특히 초거성이라고 불리는 질량이 태양의 8배 이상인 별들은 우주 원소 창조의 중심지입니다. 이 거대한 별들은 수명을 다하면 폭발적인 초신성으로 생을 마감하며 자신의 내부에서 만들어낸 원소를 우주로 뿌립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원소 중에는 60페이 철-60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60페이와 26L 우주의 방사성 단서. 방사성 동위원소인 60페이과 26L은 우주의 핵합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두 동위원소는 각각 다른 위치와 방식으로 초거성에서 생성됩니다. 60페이 초거성 내부의 헬륨, 탄소, 네온 연소 껍질에서 생성되며 초신성 폭발을 통해 우주로 방출됩니다. 26L 초거성의 외곽에서 수소 연소 과정 중 생성되며 황성풍에 의해 비교적 일찍 방출됩니다. 이 두 동위원소는 반감기가 수백만 년에 이르러 우주에서 여전히 방사선을 방출하며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초신성의 잔재, 은하계 내별의 진화, 그리고 태양계 형성 초기의 사건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60페이 26L 비율 우주적 수수께끼. 흥미로운 점은 60페이과 26L의 양을 비교한 60페이 26L 비율이 우주의 핵합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초거성의 핵합성 과정과 초신성 폭발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율에 대한 관측값과 기존 초신성 모델의 예측값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측값은 관측값보다 3배에서 10배까지 높습니다. 이 불일치로 인해 과학자들은 초거성 내부에서 핵합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초신성 폭발이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원소를 방출하는지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초신성 폭발 우주의 불꽃놀이. 초신성 폭발은 우주에서 강력하고 아름다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초거성의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멈추고 철이 축적되면 중력이 중심을 압축하면서 별의 내부가 붕괴합니다. 이 붕괴는 곧 거대한 폭발로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생성된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됩니다. 60회의은 이러한 초신성 폭발을 통해 우주에 흩어지며 지구의 심해 퇴적물, 달의 표면, 그리고 은하계의 감마선 신호에서 그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는 우리가 초신성과 우주의 화학적 진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이렇듯 별들은 단순한 빛의 공장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숨쉬는 산소, 피 속의 철, 그리고 결혼반지 속의 금을 창조하는 우주의 화학적 실험실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많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60회익과 26L의 기원과 비율 불일치 문제는 현대 천체 물리학의 흥미로운 도전 중 하나입니다. 우주의 신호를 읽는 법. 밤하늘의 별들은 우리에게 빛으로 존재감을 알립니다. 하지만 이 빛 외에도 별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여러 신호를 우주에 남깁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감마선입니다. 감마선은 원자핵의 내부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에너지의 방사선으로 별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비밀 메시지입니다. 최근 천체물리학자들은 감마선을 분석하여 별의 핵합성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초거성 내부와 초신성 폭발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정확히 연구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의 중심에 감마선 강도 함수 GSF와 같은 첨단 분석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마선 강도 함수 GSF란 무엇인가? 감마선 강도 함수는 원자핵이 특정 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출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특히 중성자 포획 반응 59페이가 중성자를 흡수해 60페이로 변환되는 과정과 같은 핵 반응의 단면적을 계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거성 내부에서 59페이 중성자를 흡수해 60페이로 바뀌는 과정은 감마선 강도 함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함수의 정확한 형태와 저에너지에서의 특성은 오랜 시간 동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에너지 증강 현상의 발견.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저에너지 증강 현상이라는 새로운 물리적 특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선 강도 함수가 저에너지 영역에서 예상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현상으로 별 내부의 핵반응 단면적을 재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시합니다. 이 현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중성자 포획 반응 강화 저에너지 증강은 중성자 포획 반응이 예상보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초거성 내부에서 60회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핵구조와의 연결. 이 현상은 원자핵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닫힌 핵껍질 클로즈드 쉘 근처에서 강하게 관측됩니다. 베타 아즐로 방법. 새로운 연구 도구. 감마선 강도 함수와 같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과학자들은 베타 아즐로 방법이라는 첨단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베타 붕괴를 분석하여 핵 수준 밀도의 LD와 감마선 강도 함수 GSF를 추출합니다. 이를 통해 실험적으로 얻기 어려운 중성자 포획 반응 단면적을 간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60의 맨망 감-60의 베타 붕괴를 이용하여 60회의 감마선 강도 함수와 핵 수준 밀도를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모델이 간과했던 저에너지 증강 현상을 반영한 새로운 59펜 60회의 반응 단면적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60회의와 항성 회전의 관계. 초거성에서의 60회의 생성량은 별의 회전 속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별은 내부 혼합이 더 활발해지고 탄소 연소 껍질이 확장되면서 중성자 생산이 증가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60회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며 60회의 26L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현재의 초거성 모델이 이런 회전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관측된 60회의 26L 비율과의 불일치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별의 회전 외에도 다른 물리적 요인, 예를 들어 폭발 가능성, 폭발, 에너지, 질량 손실 등의 추가 요인을 재평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60회의 26L 비율 불일치의 새로운 해석. 본 연구는 59펜 60회의 반응 단면적을 기존보다 최대 2배 높게 계산하며 초거성에서의 60회의 생산량이 기존 모델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60회의 26L 비율의 불일치 문제가 핵반응 네트워크의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라 초거성 모델의 물리적 매개 변수나 초신성 폭발 메커니즘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폭발 가능성 재평가. 초거성의 폭발 임계 질량을 낮추어 더 많은 별이 폭발할 수 있도록 모델링. 항성 회전 효과 조정. 빠른 회전이 60회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계산. 폭발 에너지와 질량 손실 고려. 초신성 폭발의 에너지와 항성의 질량 손실이 26L과 60회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 이 연구는 천체물리학의 도구와 방법론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감마선 강도 함수의 저에너지 증강 현상과 베타 아즐로 방법을 통해 우리는 별 내부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과정을 이전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초거성의 회전 속도, 폭발 에너지 질량 손실을 고려한 정교한 모델링과 실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주의 창조적 과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인간이 그 일부로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